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원전 테마가 또 조정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반전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슈도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번 주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좀 여유롭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시장이 이 모양인데 내가 현재는 좀 할 게 없다 이런 마인드로 좀 관망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이렇게 유한타로만 거래가 되신다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주식톡 정보 공유방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또 다른 종목들 추천 그리고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목 선정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승률 높은 프로그램 이제 분석기 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실시간으로 주식 분석 프로그램으로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좀 서칭을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들과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은 수급 골드에 표시가 되고 차트 모멘텀이 괜찮고 좀 돌파형 종목들 차트 골드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좀 공통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탑 공략주라고 해서 하루에 3종목 정도씩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 한국파마 오전에 드려서 고점 25%까지 갔다가 종가는 15% 정도로 좀 마감이 되었고 충분히 다들 수익 보셨을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석되는 종목 수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은 꾸준히 찾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루메드 7%대 이렇게 찾아서 21% 장중 최고 급등을 했고 에코플라스틱도 1%대에서 9% 이상 그리고 알로이스도 8%대에서 25%까지 상승 진 매트릭스도 어제죠 2%대에서 11%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 쭉 보시면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우노 이렇게 서칭을 해서 장중 23% 22%까지 올라갔습니다. 쭉 보시면 7월달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찾아주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면 주식톡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 무료 체험도 한 달간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 증시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난 2일 동안 미국에서는 또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렇게 급등을 하고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시장이 조금 급락을 했지만 결국 종가는 보합권까지 계속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땐 엄청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번 주 좀 혼조세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 기조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0.37% 상승, 코스닥은 0.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환율이라는 게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나침판으로 또 볼 수가 있겠는데 금일은 또 1326원까지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1300원대가 좀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도 이번 주에 진행을 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환율을 내리기 위한 이런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 오늘 코스닥에서는 많이 나갔고 기관들도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의외로 코스피에서는 오늘 외인들이 2600원까지 순매수를 일단 보여주면서 지수를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네요. 여기를 좀 보시면은 현 시점을 제외하고 역대 환율이 1300원 돌파 사례가 4차례가 있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1년 또 카드채 위기, 2008년에는 금융위기까지 대부분 이렇게 3개월 그리고 1년 후에는 모두 수익권으로 좀 돌아온 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전 사례들만 본다면 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전의 사례보다도 더 심각하고 좀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지수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나오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할 타이밍도 훨씬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안 좋았던 시장 지금 7월까지 계속 버티고 계십니다. 코로나라는 변수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현실화가 되지 않는 이상 분명히 꾸준한 반등장도 좀 바닥을 잡으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최소 1, 2개월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되고 환율도 낮아지는 게 일단은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보도록 할 건데요. 영국 에너지 위기에서 원자력 발전 전면 추진하겠다. 영국이 원자력 발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국 에너지 안보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광범위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원자력 발전 개발도 같이 장려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러시아 에너지 제재 이후 몇몇 유럽 강대국들은 그동안 기피했던 에너지 원자력 도입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 정부는 서퍽에 있는 사이즈웰 시 원자력 발전소 지분 20%를 1억 달러에 사들였고 이는 에너지 믹스 정책의 원자력 발전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영국은 전통적인 대규모 원자력 발전 외에도 소규모 원자력 발전 SMR 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영국 전역에 여러 개의 SMR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규제 허가를 받는 절차에 착수해 2024년까지 개발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롤스로이스는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상업화할 계획이다. 롤스로이스는 이번 주에 자사의 첫 번째 SMR 부지 선정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지가 제한이 되었고 영국 정부는 탈탄소 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 25년에 걸쳐 16대의 SMR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지만 오늘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을 좀 맞았습니다. 영국의 원자력 전면 추진한다고 해서 큰 반응을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후로 최근 영국이 한국 원전 사업 참여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프랑스라던가 러시아, 중국 요 세 나라 대체로 영국 원전의 수주를 책임져 왔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또 러시아와 EU 간에 좀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유럽 원전 시장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EU 텍소노미의 최근 포함 그리고 그동안 원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영국이 원전을 호의적으로 좀 반응을 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원전을 확대되는 데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주의 확대가 될 수 있는 수혜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어제 좀 나왔던 기사인데요. 두산 8년간 국내 원자로 계약 영원이다. 윤 정부 정책에 2.5조 원 수주 기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귀 에너지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2조 5천억 규모 원자로 수주 계약을 따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원자로 수주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통한 기대 수익 3조 원 이상.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발생하는 국내 파급 효과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신고리 5호기, 6호기 사업 규모는 8조 6천억 원이다. 신한울 3, 4호기 역시 비슷한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사업비도 비슷할 전망이다.
원전 건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로 공급 계약이다. 신고리 5호 6호기는 2조 3천억 원을 원자로 구매에 사용했다. 이 원자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했고 국내에 원자로를 공급할 만한 기업은 이 회사 외엔 사실상 없다. 이에 신한울 3, 4호기에 들어갈 원자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할 예정이다.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비용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자로 대금은 선납이 아닌 작업량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계약과 함께 최소 5년 이상 원자로 일감을 장기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에 원자로 유지보수 관리 업무 역시 원자로 공급업체가 하는 게 일반이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갈 돈은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정권의 원전 폐기 공약과 함께 고사할 것으로 전망됐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로 인해 재개를 노릴 수 있게 됐다. 2024년부터 건설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만약에 원자로 공급을 따낸다면 9년 만에 원자로 수주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말로 좀 현실화가 되거나 지금보다 수주에 대해서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봤을 때 그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이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한울 같은 경우도 당장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절대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간이 점점 지났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게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분명히 우상향하는 이런 부분도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인 같은 경우는 77,000주 이탈, 그리고 기관도 22만 주 순매도, 프로그램도 92,000주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계에서는 JP모건이 16만 6천주 그대로 던지면서 나갔죠. 반대로 오늘 들어온 수급은 개인이 27만 주 순매수가 됐고 연기금이 15,000주 그리고 기타 법인이 24,000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단기 고점에서 조정이 시작된 7월 8일부터 수급을 좀 쭉 보셔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이렇게 조금 들어오나 싶었지만 2일 동안 또 그 비슷한 물량을 또 털어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한 이 종목에서 6일 연속 기관들은 매도로 잡히고 있고 외인들도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는 수량이 훨씬 더 많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자체가 상당히 치솟고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망가지고 그리고 개별 수급들도 종목별 그리고 테마별 또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좋은 시장 수급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개별 수급들도 이슈가 없다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일시적인 수급의 개선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방향이 나와줘야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7월달 들어와서 이때 2번 정도를 제외하면 5%대 6%대 공매 비율이 좀 나왔고 엄청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량에 따라서 이렇게 40만 주 이상 공매 수량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매 세력이 공매를 쳐서 이득을 챙겨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7월달에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대차 거래도 좀 보시면 잔고 수량이 3,300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이 5,900억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7월 초에 보시면 잔고 수량은 3,565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은 6,900억 정도로 이 추세가 꾸준하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보다는 이 수급들과 그리고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수와 수급만 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이만큼은 되돌릴 수 있다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7% 하락한 17,450원 종가가 됐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고점 자체가 마이너스 0.28%로 계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단기 고점이 되었던 7월 8일 현재부터 지금까지 뭐 한 차례 양봉이 들어온 거 이외에는 계속 하방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8%밖에 오르지 않아서 뭐 계속 빠지고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좀 주가가 크게 빠져도 한 2% 정도로 계속 찔끔찔끔 2%대, 뭐 1%대, 뭐 0. 몇 %대 빼는 게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큰 음봉을 이렇게 뭐 예전처럼 좀 동반을 해서 쭉 밀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혀 우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자체도 지수가 애매하게 좀 움직이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270만, 뭐 310만, 270만, 또 350만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좀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 18,000원대를 이렇게 이탈을 하고 오늘 저점이 17,150원까지도 떨구면서 또 한 번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여기 2차 지지라인 17,400원은 종가상 좀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다시 올릴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16,600원 그리고 16,000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의 매수 기회를 또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만 정상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면 6월 달부터 계속 떨어졌던 이 구간 2만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추매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17,400원 여기 정도에서 좀 나눠서 물량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건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최소 1에서 한 2일 이상 좀 지켜보시고, 빨간불 양봉일 때 이 구간대에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가격대 라인별로 체크하시고 좀 거래량 자체가 언제쯤 다시 또 살아날지 지켜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 버텨온 거 앞으로도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 증권사로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도 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